네,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를 보면은 미국은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주택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유로 지역 경제도 완만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경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9월 말 이후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었습니다. 중국의 금융 외환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따라서 주요국 주가가 반등하고 신흥시장국 통화 가치의 약세가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요국 시장 금리는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었는데 미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신흥시장국 경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약세,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가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석유 제품의 단가 하락과 신흥시장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9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중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0.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1%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서도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 변수들은 주로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의 영향에 따라서 변동을 나타내었습니다. 주가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 지연 기대,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서 상승하였고 원 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신흥시장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6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화 정책은 성장세의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대외 여건이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 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함식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통방 문구에도 이게 새롭게 좀 추가된 내용 같은데요. 그럼 총재님이 앞서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은 의견이 많다 이 정도로 견해를 밝혔는데 좀 입장이 좀 바뀐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성장률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하셨고 만약에 낮췄다면은 뭐 가장 그 비중을 둔 위험 요인이 무엇이고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그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대로 하락했다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이런 견해에 대해서 예전에 뭐 기우라고 좀 그런 답변하셨는데 이런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신지 3%대 잠재 성장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그 미국의 고용 지표 등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좀 전보다 좀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옐렌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그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 또 그 FOMC 위원 중에서도 연내 인상 필요성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들도 또 다수 있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도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볼 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은 그런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그 시점을 딱 언제라고 예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정된 경제 전망은 오후에 아마 조사국장이 발표하겠습니다만 제가 성장률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2.7%, 내년에는 3.2%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전망한 거에 비하면 각각 0.1%포인트씩 낮은 것인데 특히 금년에 2.7%로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2, 4분기의 실적이 저희들이 그 당시 봤던 것보다 더 나빠진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전망할 때 2, 4분기를 0.4% 성장으로 봤는데 실적치가 0.3%로 나온 데 따른 그 결과입니다. 그 내년도 우리 경제의 뭐 위험 요인이라고 할까, 소위 그 우리 성장 전망을 하지만 상하방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인데 아마 그 하방 리스크 위험 요인을 아마 그 우리 유 기자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내년에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대내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어떤 경기 둔화,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꼽으라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 이런 것이 내년도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가 뭐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다가 또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잠재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뭐 생산성이라든가 그 안에 자본 축적도 등을 고려할 때 그 3%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최근 10월 초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한 33원, 1133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 수출 부분 관련해서 지난달에도 총재님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쪽 수출 경쟁력 쪽에 이런 급격한 달러원 환율의 하락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년 성장 전망률도 그렇고 올해 전망률도 그렇고 거의 2분기 실적을 제외하면 하향 조정 폭이 없는데요. 이게 그 내수 쪽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서 그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 요인들을 상쇄시켜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하방 리스크 중에 내년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 중에 어느 정도 그 상방 리스크나 하방 리스크 중에 어느 정도 어디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지 말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환율이 절상되면 뭐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뭐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환율 절상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환율이 그 기조적으로 상당 기간 절상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일시적인 환율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달 전망과 이번 수송 전망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낮췄지만은 이제 2, 4분기에 그 메르스 영향이 이제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도 조금 그 서로 변동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은 저희들이 여건이 7월달에 보통 것보다 조금 부진해서 그쪽에서는 좀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반대로 내수 쪽에서는 소비와 그다음에 건설 투자는 조금 그 상당히 호조를 띄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상하방 리스크는 다 있게 마련인데 저희들은 현재 그 리스크는 뭐 중립적으로 보고 전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그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최근 주요국 환율을 보면 원화 절하율이 브라질 등 신흥국은 말할 것도 없이 호주나 캐나다보다 더 낮은 걸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경상수지 흑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은 좋긴 하지만 상대적인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에는 상당한 큰 부담이 될 텐데 원화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 그 통방문회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고 계속 말씀하셔 왔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은의 가계 대출 위험 분석이 뭐 많이 알려졌지만 소득 정보 등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통방문에 중국의 금융 외환 시장 불안이 진정됐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국 리스크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우리 최근에 원화 절하폭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데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우리 김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같은 결과는 뭐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저희들이 또 묘한 부문의 건전성 등 전반적인 기초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고 하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계 대출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의견은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금융기관의 어떤 그 자본 건전성, 그다음에 그 양호한 손실 흡수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의 가계부채가 어떤 그 금융기관의 부실,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가계부채가 계속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잠재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 잠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일단 우리 소비라든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우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그런 취약계층의 어떤 그 좀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 이런 위험은 저희들이 늘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좀 그 정보가 좀 제한돼 있어서 그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소득 통계라든가 또 구체적인 자산 통계 같은 것이 좀 불비한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그간 많이 해왔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보완이 된다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대책 마련에 저는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은 지난달에 비해서 볼 때 뭐 진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중국 그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주가는 이제 그 조정 단계가 어느 정도 거친 걸로, 그다음에 그 환율의 움직임도 이제는 그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은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 실물 경제 면에서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블룸버그의 이지연입니다. 질문이 3개 있는데요. 그 총재님도 그렇고 요즘 정부에서도 보면 내수 회복 추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의 각종 프로모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좀 소비를 당겨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4분기랑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내수가 좀 하향 그 아래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내수 회복세가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걸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즘 기업 부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기업 구조조정을 좀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빨리 진행하게 된다면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 때문에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돼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물가 목표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 소비는 메르스 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나서 또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이 이어짐으로써 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이 같은 민간 소비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소비 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소비 여건에 뭐 여러 가지 그 보는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소비에 영향을 주는 소득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소비의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 부담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노후 소득 불안 그런 구조적 제약 요인이 있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말씀인데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혹시 경기가 위축되거나 또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 완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제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논리가 제대로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기업 구조 조정 문제가 부각이 된 그 배경을 보면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 한계 기업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같이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저희들이 이제 3년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적용할 새로운 물가 안정 목표를 지금 설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정부와 협의를 이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안을 갖고 정부와 협의 중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통신의 김세미 기자입니다. 아까 성장률 전망을 알려주셨는데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바닥을 쳤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패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한은에서는 이제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총재님이 이전의 견해는 아직 유효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가 전망 오후에 아마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CPI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 그다음에 내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년의 0.7% 전망은 지난 7월달에 전망했던 0.9%에 비해서 0.2% 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내년은 0.1% 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금년도 전망치가 낮춰진 것은 무엇보다도 유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주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바닥을 쳤다고 어느 시점이 바닥이냐고 이렇게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저물가가 그 유가의 그 급격한 하락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가 하락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그 기저 효과가 소멸되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 4분기 들어섰습니다만은 그런 효과가 소멸되면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페드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별개로 우리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변화가 되면은 국제 금융 시장 물론 국내 금융 시장 그다음에 국내 실물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 연준의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팬 김남현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 우선 이건 첫 질문은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통상 하느니 경제전망치 발표할 때 보면 총재님 모두 발언에서 성장률하고 물가에 대한 헤드라인 수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총재님이 답변하는 방식이 됐는데 이게 오늘 혹시 총재님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건지 그거 좀 일단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이 모두 발언에서 늘 전망을 발표했는지 체크를 안 하고 왔습니다. 전혀 그거와 연관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총재님 전망치가 중립적으로 보고 전망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30원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50달러대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40달러대 중반입니다. 그 물가나 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내년 전망치 3.2% 전망하셨는데요. 지난 7월 전망할 때 성장 3.3% 전망하실 때 성장 모멘텀이 1.9%, 2월 효과가 1.4%로 전망을 하셨었습니다. 이번 3.2% 전망에서 성장 모멘텀이 줄은 건지 2월 효과가 줄은 건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면서 만약 성장 모멘텀이 떨어졌다면 오히려 지금 총재님 말씀하신 그 성장 전망치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하방 위험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두 가지 질문은 통방문구상에서 질문인데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6월 달에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하면서 인하됐었다가 7, 8월에 높은 것으로 바뀌었다가 이번 9월에 불확실성이 증대로 바뀌었었습니다. 문구가. 그러다가 다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그 문구가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전망했던 불확실성에서 그 불확실성의 수치가 뭐 조금 더 완화된 걸로 표현 봐도 되는 건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그 통방구상에서 보면 주택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관련돼서 지방이라는 쪽의 문구가 삭제가 됐거든요.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지방 쪽이 삭제가 된 건데요. 지방 쪽 부동산 시장이 꺾인 것으로 보시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망을 할 때는 그 무수히 많은 그 고려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갖고 보면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는 우리 김 기자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요인도 많이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상세한 그런 구체적인 뭐 테크니컬한 거는 오후 담당 국장에게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문구 늘 그 통방 그 그러니까 통화정책 의결문의 문구를 갖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확실성 같은 걸 뭐 아까 수치가 있으면 수치로 말씀해 달라는데 불확실성을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높다는 표현과 증대된 표현 또 높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 증대와 높다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를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그 아까 통방구상에서 지방이 빠진 부분이요. 부동산 부분. 지방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오후에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